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삶의 질적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mon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콘텐츠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한지, 그리고 또 보유, 추가 매수, 그리고 또 손절까지 대응법 궁금하신 모든 분들께 이런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종목 추려왔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굉장히 좀 인기 검색에도 많이 올랐고, 특히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특히 또 이제 매수 많이 하신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아직 좀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휴마시스부터 알아볼게요. 휴마시스 대표적인 진단 키트 종목인데, 일단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탑3 영상에서 99%그 영상에서 수젠텍을 오늘 좀 찍었거든요. 휴마시스도 관련된 개인용 진단 키트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개인용 키트는 휴마시스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휴마시스, 수젠텍, S바이오 센서, 그리고 오상자이엘까지 이제 좀 진단 키트들이 이제 개인용 키트들이 이제 승인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세대 대장주 중에 하나죠. 지금도 대장주인데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지금 1차 매수를 지금 여기서 하셨고 여기서 대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단번에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또 오늘자에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큰 반등이 일어났는데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어요. 오늘 뭐 GSE라든지 뭐 가스 관련주, 방산 관련주들이 후두둑 다 빠졌는데 그 약간 좀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러시아 이제 리스크가 이제 매듭이 지어지니까 진단 키트가 눌렸다가 다시금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 란 말이죠. 그래서 이 휴마시스가 여기서 상한가를 1월 28일자 연휴 직전에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했었고, 이제 여기 이제 대규모의 매물 정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은 지금 추가적인 모멘텀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신규 매수를 좀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 비중으로 좀 약간 좀 진입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단가까지 왔을 때 좀 일단 평단가 이상으로 바로 넘어왔을 때는 매도 관점을 바로 잡아주세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진단 키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올렸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이 육박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러니한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왜 올랐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이걸 지금 독감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진단 키트가 풀어지게 되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죠. 근데 공급은 약간 태부족이다 지금. 1인당 5개밖에 뭐 사지 못한다. 그래서 약간 아이러니하죠. 리오프닝과 함께 가니까 진단 키트가 뭐 180도 이제 다른 그런 영역인데,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평단가 여기 최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자기의 평단가 여기 굉장히 많겠죠. 지금 매물이 많을 텐데 평단가 이상으로 왔을 때는 바로 좀 매도 관점을 좀 잡아주세요. 여기서 추매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체적인 힘으로 지금 마지막 한 발을 지금 발사하기 좀 직전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절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추매는 약간 보류, 그리고 신규 매수도 소액으로는 약간 가능하다는 점, 이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원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너토크 상한가 기가 막혔죠. 정말 기가 막혔고, 지금 뭐 대선 후보 중에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2파전인데, 어느 이제 후보가 되든지 간에 탈원전, 우리 정부가 지금 탈원전을 계속 외쳤는데 그 탈원전을 탈하겠다. 그러니까 원전 시대로 가겠다라는 걸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공약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에너토크도 그렇고 보성 파워텍, 한신기계, 일진파워 오늘 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토크가 이제 좀 유일하게 상한가를 말아줍니다. 상한가를 말아줬었고, 오늘 좀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수익권이신 분들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좀 관철되게 잡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태양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 재밌나요? 재미없거든요, 지금. 그만큼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가게 되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에너지로 수반된다는 점에는,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는 이제 의심치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이제 EU 이제 기후 협약 장관 회의가 있었을 때 모인 모든 이제 모든 거기에서 이제 회담을 나누신 분들께서도 장관부터 해서 어디 총리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만장일치로 원자력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중에 가장 큰 무기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두산중업이 미국의 뉴스케일과 지금 계속해서 협약을 하고 있었고 좋은 관계 그리고 또 협약 관계, 개발 관계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또 SMR 쪽에 소형 모듈 원전 쪽에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봉도 보실게요. 한번 월봉도 보시고 했을 때는 이미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전고점까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그 반대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직도 저점이다라는 점, 그 점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전고점이 이 에너투코 기준으로 이제 에너투코가 전고점 19,950원, 52주 신고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13,650원 이제 상한가가 돼서 이제 13,650원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탈원전을 탈했을 때 정말 원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수원에서 올해 조 단위의 계약이 있을 거라고 이미 작년에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원전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하기도 지금 좋고요. 지금 자체가 이제 저점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근데 신규 매수는 일단은 조금 한 번은 눌렸을 때 바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번은 눌렸을 때 신규 매수 바로 진입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꽉 잡고 계십시오. 너무 지금 좋은 지금 타점이었고 추세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게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일목균형상의 구름대까지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충분한 추세, 여기에서 이어지는 추세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한번 포인트로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에너투크가 나 이전에 좀 많이 물려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여기 만약에 작년 한 상반기부터 하반기 넘어가기 직전에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많진 않으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매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원전에 대한 수급 분위기가 이끌어져 왔을 때 최소한 이거래일 이상의 전반적인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을 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상승을 했을 때는 추매 관점 잡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손절 더더군다나 손절하기에는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손절 의견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 에너지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고 나서 발표했던 공약들이 이제 실천하게 됐을 때는 티나토리의 에너지 쪽에서는 ESG 경영이 워낙에 지금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좀 보류해 두시고 일단 보유, 강력한 홀딩 관점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 종목 오랜만에 돌아왔죠. HMM 보겠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컨테이너선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나 실적 발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어저께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지난해 영업이익 규모, 국내 네 번째라고 하는데, 이 지금 HMM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에요. 최대 실적.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 지금 13조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와,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5조가 넘고요. 영업이익이 7조가 육박을 합니다. 650%가 이제 영업이익이 측정이 됐고요. 이만큼의 HMM 같은 경우는 해상 운임료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고,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고 하죠. 컨테이너 지수를 지표를 삼는 SCFI 지수가 5,000선을 지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원래 1000에서 2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SCFI 지수가 어느 순간 3000이 넘고 갑자기 4000을 넘더니 5000 이상을 또 육박을 합니다. 그만큼 수에즈운하 사태가 막히면서 수에즈운하가 막히면서 거기서 사태가 터지게 되었고 지금 갈 물량도 많은데 가질 못해서 우회하거나 엄청난 거기서 피해를 많이 본 기업들이 많죠. 그만큼 또 해상 운임료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몇 달 사이에 뭐 4배, 8배 우습게 10배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막대한 이익이 이제 요번에 실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티나도 우리가 또 항로를 또 이용하게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좀 수출국가죠,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가에서는 해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뭐 수출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오거나 뉴스 이제 화제가 될 때는 거의 토픽이 될 때는
항상 그 이제 선박에서 컨테이너 선들이 움직이는 게 잡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국가고 그만큼 HMM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페노션, 대한해운 등등등 여러 가지 정말 그 조선해운 업계 그런 종목들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작년 한번 펼쳐볼게요. 작년 상반기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HMM이 단연코 탑3 안에 들 겁니다. 그만큼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고, 근데 이제 산업은행과의 채권 이슈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전환사채가 너무나 이제 뭐 조단위니까, 2조 넘게 이제 조단위에 지금 시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불식시키고, 워낙에 지금 실적이 또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배재원 사장에서 또 사장 교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장 교체가 일어나게 다음 달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출신이 이제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가는 얘기는 그렇단 얘기는 결국에는 산업은행은 지금 HMM을 매각시키라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 쪽에 이제 매각될 확률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현대차 글로비스 그 요직을 거친 이제 그 사장이 새로 이제 신임 사장으로 오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래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됐고요. 페노션도 마찬가지. 페노션은 오늘도 좋았죠. 벌크선의 대장주죠, 페노션은. 페노션도 지금 추세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 특히나 또 HMM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구름대까지 뚫어 주었고, 워낙에 지금 좋은 분위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하는 관점으로도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여지고요. 이미 보유하셨는데 지금 3층, 4층에 보유하신 분들 추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큰 50% 이상의 비중을 HMM에 쏟아져 있다.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데 50% 미만의 비중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고려할 지금 자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확실하게 지금 이제 시장이 터닝 포인트를 잡히고 여기는 상승 이제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잡힌 다음에 이제 조선해운 쪽 거기서도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게 되고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여기서 이제 120일 이평선, 120일 장기 이평선 여기 지금 걸친 부분이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거 볼게요. 여기가 한 3만 원, 2만 9천 원에 3만 원 부근이네 여기 사이인데 여기 정도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잘못했다가는 잠깐 또 시장이 반등을 못하게 해서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2만 9천 원까지 지금 추세가 지금 이어질 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손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다음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매수 관점으로 2차, 3차 매수까지 한다는 관점을 잡아주시고 1차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 자리 좋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볼게요. 그 전에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알아볼게요. 마지막 좀 어떤 종목 할까 좀 고민 많았는데 이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미래생명자원 볼게요. 미래생명자원. 최근에 가장 가파른 이제 곡물 관련 우리가 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에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지금 이제 봤을 때 미래생명자원과 팜스토리가 대장주였죠. 상한가를 정말 단번에 지금 두 개나 들어 올립니다. 네, 두 개나 들어 올렸고 지금 봤을 때는 여기 한 번, 그리고 두 번. 여기가 지금 1월 24일자, 그리고 또 2월 11일자. 불과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상한가 두 번? 정말 강력한 탄력이죠. 정말 강력한 탄력이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8% 끌어올리고 종가 마감했어요. 예, 종가 마감을 올리고 했었고, 이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그 사태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공급에 대한 차질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어떤 국가입니까? 굉장히 큰 밀수출 국가 중에 하나죠. 뭐 곡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만큼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금 곡물 쪽 이슈 거기서 파생된 팜스토리아라든지 우양 그래서 식료품 관련주들 물가까지 올랐기 때문에 같이 상승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또 있는 게 지금 뭐 GSE라든지 그리고 방산주들 다 여러 빠졌는데 오늘 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많이 빠졌죠. 근데 최근의 상승을 고려했을 때는 오늘의 10% 정도의 좀 개파락 이미 지금 어제도 이제 하락을 좀 하긴 했는데 개파락인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충분하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그렇죠. 마켓컬리에 대한 상장 이슈. 마켓컬리에 대한 상장 이슈가 있고요. 특히나 또 이게 쿠팡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아직 우린 한 발이 남아 있다. 컬리가 이제 상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만 성사되게 되면은 미래생명전이라든지 한국 F&B 관련주들 여기서 수급을 받을 확률, 거기서 기술적 확률로 기술적 반등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신규 매수를 고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살짝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5,000원까지 닿았을 때 한번 충분하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5,000원 정도 지금 닿았을 때 5,000원 전후로 5,000원 전후로 5,000원부터 해서 여기 있는 시작점 상한가 다음에 시작했던 여기 부분들 여기 있는 저 박스권 단기 박스권 부분이 여기서 봤을 때는 저 5,000원에서 4,800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 4,800원에서 5,000원 사이 하게 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이제 1차 매수 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미 보유 중인데 약간 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한번 지금 한 준비를 해보세요. 추가 매수 지금 충분하게 고려할 수가 있고요. 방산 쪽이랑 이제 가스 쪽은 좀 추가 매수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부담스럽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가가 올라간 거는 지금 팩트고요. 그리고 또 마켓컬리가 상장한다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재료가 충분히 기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관점을 지금 고려를 하셔라 라는 지금 관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쪽에 일단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고 만약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한데 만약에 내일 여기는 구름대 지금 구름대 일목균형상의 구름대 상단을 이탈한다. 여기 자리가 지금 4,700원이거든요.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손절 그때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내일 만약에 여기 붙어서 시작을 하게 됐을 땐 다행이다.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일도 빠졌는데 5,000원 이탈하고 4,800원 이탈을 강하게 해버린다. 그런데 5,000원에서 이제 4,900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 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유효, 신규 매수 관점 유효하고 그런데 가파르게 4,800원까지 닿아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 손절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손절 고민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자리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네 구름대 하단 여기가 4,000원 부근인데 여기까지 갈 확률이 그렇게 크게 높진 않습니다. 높진 않은데 그래도 4,800원 이탈하게 됐을 때부터는 부분 매도를 좀 고려하셔서 이 종목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네 종목은 좀 여기서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 매수 보유 추매 손절 관점 보유하신 종목들 또 관심 있는 종목들 고려하셨다가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